에코 호소 도시 같아요. 울산 하면 여전히 회색 도시, 공단 이거 빼놓을 수 없거든요. 전통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도시가 좋은 도시인가에 대한 여러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울산을 더 떠나셨습니다. 오지 않으시거나요. 안녕하십니까. 울산 매일신문 UTV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이 자리는 9월 25일 날 열리는 SK가 주최하는 울산 포럼의 사전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이 된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울산을 좀 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자리거든요. 10년 전부터 탈울산 아닙니까? 끊임없이 탈울산이 나왔고 굉장히 위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관심사나 대안이나 답 이런 것들은 세대마다 직업군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를 것이라서 그 각계의 각층의 네 분을 모시고 오늘 이 자담회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011년이 울산은 가장 절정기였습니다. 1000억 수출을 달성하고 인구도 그때 팍 늘었습니다. 한 115만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울산이 인구가 줄어가지고 지난 7월에는 드디어 110만 선이 무너졌거든요. 탈울산 러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래도 산업 구조가 급변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울산은 다 아시는 것처럼 3대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 조선산업이 그동안 발전해 왔고요.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탄소 중립 시대, 기후위기 시대, 저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라든지 에너지, 그 집약 공정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전통산업이 있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고 전통산업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가는 것 같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울산을 탈출하는 러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미래를 걸 도시를 선택을 할 때 자기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도시를 찾는 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울산이 갖고 있는 직업의 군이라든지 선택의 경로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특히나 이공계 출신하고 다른 예술계통 혹은 여성들에 대한 고용의 기회 같은 것들이 이제 균등하지 않다 보니까 이 도시가 좋은 도시인가에 대한 여러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울산이 공업이나 산업 도시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기가 안 좋은 것과 환경 오염이 되었다, 이런 영향들로 실제로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건강의 이유로 좀 타지로 이주하는 분들이 진짜 최근에는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울주군 산자락으로 이주하시면 다행인데 아예 타지로 가시는 분들도 좀 많아져서 탈울산 이미지가 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울산이라는 곳은 꽤나 풍성하고 다채로울 수 있는 곳인데 그거를 못 느끼고 있더라가 저는 크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의 변화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식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어둡게 변하고 있다가 제가 느끼는 그 문제점이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울산의 공기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울산이 그렇게 나쁜 도시에 속하지는 않거든요. 그 고착화된 이미지를 푸는 것도 하나의 숙제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거죠. 이 두 분은 적어도 태화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다하여 둥둥 떠오르고 폐수가 막 흘러나오고 이런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굴뚝도시, 산업도시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 참 안타까운데, 두 분은 울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에서 자랐잖아요. 그런 두 분이 어느 시점에선가 울산을 떠났거든. 떠났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울산에서는 그 실용음악과라는 과가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울산에 있고 싶은 욕구는 꽤 있었지만은 아쉽게도 대학교가 없다면은 저는 이제 전문인이 될 수 없다라고 크게 느꼈기 때문에 인천 쪽에 있는 대학교로 입학 후 졸업 시점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보니까 어때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울산이 아주 멋있다거나 아주 열려있는 도시는 아니었구나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 편이에요.
주변에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던 또 잘했던 그런 그 예술가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아쉽게도 최근으로 갈수록 또 되게 잘 하실수록 울산을 더 떠나셨습니다. 오지 않으시거나요. 저는 생태공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었는데 부산에서 저는 공부를 했고요. 천안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스케치 더 네이처라는 이름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기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하는데 교육이라던가 혹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울산보다는 타 지역이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울산으로 돌아온 이유는 타 지역에 살아보니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이 도시도 있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껴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환경 분야에 대한 일의 수요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울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이라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곳에서 이제 자리 잡고 뭔가 꿈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떠난다. 그래도 울산이 가진 잠재력 굉장히 있단 말입니다. 저도 울산에서 지금 18년째 거주 중인데요. 건축가 입장에서는 울산이 건축을 하고 싶은 장소들이 아주 많은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구조를 한번 보면요. 서북쪽으로는 울산 알프스 산맥들이 이렇게 산이 있죠. 동쪽 남쪽으로는 그러니까 바다의 면에 있는 구조가 있고 그 사이에 생산 녹지가 있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이 작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해 공업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통하면서 태화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다르게 아주 입체적이고 다양한 것들이 종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중에 코리안 둘레길이라고 있습니다. 울산이 갖춰져 있는 게 해파랑길 4구역부터 9구역까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다 해안선 따라서 쭉 걸어가요. 근데 울산만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온산공단 왼쪽에 회화강을 통과해서 회화강 도심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예요. 저는 굉장히 여기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그래서 울산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 울산 도시 구조들의 특징들이 앞으로 많은 잠재력이 있는 도시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4년이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업도시를 벗어나서 생태도시가 되겠다고 약속한 해고요. UNDRR의 안전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울산이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 인증을 받을 때 태화강 생태복원의 사례를 저희들이 영상으로 만들었고 굉장히 많이 놀라셨어요. 울산에 대해서. 수십만 마리의 떼까마귀가 내 눈앞에서 이렇게 군무를 형성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 자연의 그 웅장함, 장엄함 앞에서 굉장히 숙연해지는 느낌이 들고 울산이 대단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것들을 홍보하고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2019년도에 그 태화강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태화강 국가정원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쾌거를 거뒀죠. 이 잠재력만 잘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다른 도시와 크게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젊은 분들이 느끼는 울산의 잠재력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한데 저는 이제 울산 시민분들, 청년분들 모아서 플로깅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 보면 이게 자연환경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도심의 인프라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연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이라는 게 큰 잠재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생포도 뭐 이렇게 조금 공단이 많고 하지만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처럼 되게 푸르고 맑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유롭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곳이 전 울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울산은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이 이야기 쭉 들으시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 잠재력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장생포에 지관서가에 와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이 장면 자체가 울산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문화가 있고요. 그 앞에 생태계 바다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는 공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중첩되어 있는 여러 켜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울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구조화의 방향이 있을 때 다른 도시와 같지 않게 울산다운 모습을 간직하면서 여러 가지의 방식들을 논의해야 될 때다. 사실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울산 하면 여전히 회색 도시, 공단 이거 빼놓을 수 없거든요.
미래의 공단 모습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게 산업공단이 회색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단순한 생산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혁신적인 탄소 배출 기술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기후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순환 경제,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것,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단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이 그런 공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회색 이미지를 좀 벗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 산단에 대한 재구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은 공단 생산 자체의 본질적인 프로세스가 변경되기 때문에 공단 안에 쓰는 건물과 쓰지 않는 건물들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고요. 에너지가 달라지면 공단이 고립되어서 안전해야 하고 공해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시공간처럼 이런 부분의 재구조화가 도시와 공단의 경계 부분도 다시 설정될 것이고 그 내부가 하나의 녹색 도시처럼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토로서의 공단, 또 쉼터로서의 공단, 3토로서의 공단이 다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의 공단이 될 것이고 그것이 도시와 공단이 공존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가 이제 동구에서 나고 자랐었어요. 당장 이제 아파트에서 바깥을 보면은 바로 그 골리앗 크레인이 보일 정도로.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멋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장 단지 투어 이런 게 아직은 있는 걸로 알긴 알아요. 어느 정도는 더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열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또 하나의 문화 창고를 기획할 수 있겠다. 우리가 충분히 영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공단에 내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공단에서 좀 돌아오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화생활이나 뭐 저와 같이 환경에 관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창업이나 스타트업 지원도 좀 철저히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층이 빠져나가는 퍼센테이지가 한 48% 돼서 굉장히 높거든요. 결국은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두 분처럼 몇 년 있다 다시 돌아오면 다행인데 안 돌아온단 말입니다. 차라리 아예 울산 외지의 청년들을 울산에 오게 만드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타 지역에서 아트스테이라는 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아트스테이. 제주도 같은 걸 예시로 들면 감귤 농장에서 짧게는 일주일, 좀 길게는 한 달 정도 문화와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짧게 거주하는 것. 그죠? 그런 형태가 전 울산에선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타 지역에서 살아보는 체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단순하게 이게 취창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동료를 붙여주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같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을 보면 여러 명이 이제 합쳐서 우리 이런 일을 해보자 하고 만들어서 그곳에서 정착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또 더불어서 그 고정적인 일자리도 이제 문화나 좀 서비스나 지식산업으로 좀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라고는 느낀 게 만약에 울산에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해서 뭔가 나는 울산이 자연환경도 좋고 마음에 들어서 이곳에 머물고 싶어 라고 했지만 일자리가 없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우리 전문가 되신 우리 실장님의 교수님은 제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젊은이들에게 우리 도시의 미래가 어떤 거야? 라고 하는 미래상을 던져주고 그 미래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울산이 가진 생태 가치, 그 생태 자원, 이걸 문화와 접목시키면 생태 문화 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천혜의 자연 자원을 이용해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 청년의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울산의 비전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지원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지역사회와 연결이 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내가 이 지역에 터전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산업도시라는 걸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산업은 전 충분히 울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다면 노잼도시를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수변 친수 공간이나 이런 오픈 스페이스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충분히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하는 그런 인프라도 꾸준히 구축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도시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산다는 정주의 개념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볼 필요도 있겠다. 좀 중장기적으로 이들을 기다리면서 울산에 대한 애착이 많은 세대들을 찾아내는 거죠. 울산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역사적인 문화 자산들, 시간대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것들의 그 자산들, 물리적 자산들을 꾸려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건 너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인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울산을 어떻게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사실은 가지 않은 길이고 막연하기도 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게 과연 어떤 겁니까? 단순하게 편의성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깨끗한 환경, 그다음에 풍부한 녹지 공간,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울산이 살기만 좋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어깨도 좀 부딪히고 밀도도 있고 그런 재미도 있고 양면의 가치가 같이 공존하는 도시였으면 좋겠고요. 커뮤니티가 좀 풍부하거나 공론화 장소가 많고 이런 도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재정비들이 조금씩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바라보는 제 울산의 모습이 좀 에코 호소 도시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 도시라기보다는 우리가 생태 도시임을 어필하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에코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더 각자가 원하는 그런 색감을 넣을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다운 거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좀 더 다채로운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울산이 지향해야 될 도시 모델은 어떤 것인가,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거든요. 최근에 그 이제 문헌들을 조사를 하면서 환경 부문의 3대 메가 트렌드를 도출했거든요. 하나는 탄소 중립이고요. 하나는 생물 다양성이고 나머지 하나가 기후 위기입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산업 구조의 개편,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 이를 통해서 녹색 산업도시로 변해야 되고요.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정원 문화까지 같이 육성할 수 있어서 생태 문화도시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강한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는 높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미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서로의 관점과 소통에 대해서 열려있는 도시였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제가 바라는 느낌입니다. 타 도시들의 잘된 사례를 가져와서 제도화하고는 있지만 독립적으로 뭔가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변화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변화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좀 같이 생산이 되는 도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나 자원이나 뭐 쓰레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이 도시에서 나온 건 도시에서 사라지는, 도시에서 뭔가 다 소비되고 다시 생산되는 재생산의 그런 메타볼리즘이 좀 활성화되는 순환의 도시가 되면 좋겠다. 네 분 모시고 울산의 미래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살고 싶은 도시는 땡땡땡이다. 제가 살고 싶은 울산은 산업과 자연이 공생하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도시였으면 좋겠다. 뭐 어쩔 수 없이 산업도시의 태생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울산은 더 친환경 산업도시, 제가 생각하는 녹색 산업도시를 지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살고 싶은 도시 울산은 야누스이다. 울산 공단에서 출퇴근하는 장면들이 너무 재밌어요. 울산에만 있는 방식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계속 탐색하고 탐구하고 뭔가 도전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울산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싶은 울산은 연어가 돌아오듯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도시다 라고 하고 싶은데요. 저와 함께 떠났던 우리 동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오늘 자담의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고 발전이 돼서 이제 나갔던 친구들도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실제로 연어가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해요. 태화강으로. 실제 연어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뭔가 그런 생태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색종이처럼 다채롭게 꾸밀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래서 색종이 같은 도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울산을 좋아하지 않았다가 좋아하게 된 사람인데요. 울산에 살면서도 울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라는 의문을 품고 사실 살아왔는데, 아, 나와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살아갈 사람들이 분명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역시 관점이 다양하고 이제 다양한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더 즐거운 울산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울산을 정말 더 애정하고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많이 열어주시고 많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산의 새로운 매력들을 좀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녹여내서 울산이 조금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울산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9월 25일 날 SK가 주최하는 울산 포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하실 겁니다. 울산 매일 UTV에서는 실시간 생중계로 또 방송을 합니다. 그 현장을 함께 하시면서 울산의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진지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담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